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엑스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이제부터 캐디언스 시스템에서 개발한 자동 전개 프로그래밍 오토플랫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토플랫의 기능은 솔리드 엣지 파트 환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했던 전개 작업을 이제 자동으로 해줌으로써 시간 절약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 전개 외에도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도면 저장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판금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교육의 진행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판금물로 바꿔주는 PSM 변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전개를 하기 전에 뭐 재료에 대한 등록 정보를 바꿔줄 거예요. 재료에 대한 등록 정보라고 하면은 뭐 재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부품 반경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등록 정보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는 자동 전개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도면 저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토플랫을 먼저 끄고요. 오토플랫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플랫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치해줬다는 가정하에 자, 윈도우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C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C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오토플랫 SE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그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오토플랫 se.exe 파일, 응용 프로그램 파일이죠. 실행 파일. 자, 얘를 선택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라고 하면은 다른 CAD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스텝 파일, 중립 포맷인 STP 파일을 준비했고요. 자, 열어볼게요. 얘는 어셈블리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셈블리로 열 거고요. 이렇게 열고 나면은 자, 형상이 있는데요. 형상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오토플랫의 실행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뭐냐면은 솔리드 엣지에 명령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 찾기 부분에다가 오토플랫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토플랫을 실행해주는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매크로 도구를 매크로로 딱 검색을 하면은 매크로 실행이라는 애가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보면은 똑같이 파일 경로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안에 오토플랫 SE라는 데에 응용 프로그램을 그냥 열기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 솔리드 엣지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원하는 도구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얘를 지워볼게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애는 지우고요. 여기 끝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세모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하단 메뉴에 사용자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창이 뜨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속 액세스로 두시고요. 신속 액세스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속 액세스로 두시고 다음에서 명령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모든 탭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매크로로 바꿔줍니다. 매크로.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오토플랫이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아마 뭐 안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뜨시는 분들은 왜 안 뜨냐면은 경로가 제대로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경로는 여기 찾아보기 항목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기를 누르고 여기서 C 드라이브 안에 자, C 드라이브 안에 오토플랫 SE가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확인만 눌러주면 저하고 똑같이 뜹니다. 여기서 오토플랫 se.exe 파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 버튼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위로 이동이나 아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닫기를 누르게 되면 테마를 저장할 거냐고 묻는데 그냥 이거는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 오토플랫 SE라는 애가 등록이 됐고 클릭을 통해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얘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토플랫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형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형상은 뭐냐면은 특정 로봇 받침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양대로라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이쪽 부분에는 바퀴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바퀴도 들어가고 위에는 로봇이 들어가서 뭔가 경주나 그런 데 사용하는 로봇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로봇 받침대가 있고, 자, 지금 불러온 외부 데이터가 히스토리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를 열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얘를 저장을 한번 해줘야겠죠. 외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초에 한 번은 무조건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몰 벤트 브라켓이라는 애를 열기를 통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온 거기 때문에 파트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 상에서는 지금 바디 형상이라는 히스토리밖에 없어요. 그냥 외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안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은 일단 끄겠습니다. 끄고 나서 이제부터 얘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어떤 걸로 변경해 줄 거냐면은 판금물로. 자, 판금물로 변화를 해줄 건데, 자, 변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오토플랫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PSM 변환이라는 애가 있죠. 얘를 선택을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 전체 다 바꿀 겁니다. 전체 다 바꿀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자,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휠도 먹히고요. 기본적으로 컨트롤 F나 컨트롤 R, L 그리고 컨트롤 I 이런 단축키들도 먹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는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서 한번 변환을 해볼 건데, 자, 변환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를 남겨둘 건지 아니면은 제거를 시키고 그냥 PSM 파일만 남길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원본도 놔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환 누르면은, 목소리가 너무 신났었네요. 자, 변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로그가 남습니다. 아이고. 자, 이쪽에 로그가 남아요. 지금 어떤 파일이 진행 중이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현재 진행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을 하나하나 열면서 변환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뭐 한 100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아마 사용자분들이 일일이 바꿔주셨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오토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환 한 번만 눌러주시고서는 뭐 식사를 하신다든가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가 있겠죠. 그리고 뭐 퇴근할 때 너무 많은 양이라면 퇴근할 때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가지 변환 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제 쉬시면 되겠죠. 아마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이 했다고 하면은 열고서는 변환하고 저장하고 열고 변환하고 저장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용자도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겠죠. 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끔 오토플랫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완료가 되면은 여기 있던 PAR 파일들 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PAR 파일만 나타나게 되는데 PAR 파일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작업이 어떻게 완료됐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토탈 몇 개, 성공한 거 몇 개, 성공한 거 몇 개, 그리고 실패한 거 몇 개. 자, 7개가 정상적으로 잘 됐고요. 자, 그냥 끄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PSM 확장자가 전부 다 나타납니다. 이게 만약에 외부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판금으로 설계를 해놨다. 요쪽 부분을. 그러면은 오토플랫 키자마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록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스몰 벤트 브라켓이라는 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대상으로 계속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재질. 자,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재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자, 재질 더블 클릭해 보면은 판금에서 중요한 게 게이지 등록 정보죠.
자, 게이지 등록 정보에서 재료 두께 3.17T로 되어 있고요. 부핀 반경 1, 중립계수값 0.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데이터들을 일일이 오픈하면서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오토플랫에서. 자, 그래서 얘를 끄고 일단 환경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금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히스토리도 쌓였고요. 그리고 확장자는 PSM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확인이 끝났으니까 얘를 마찬가지로 닫고 어셈블리에서 자, 오토플랫을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재질을 바꿔줄 건데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 클릭하면은 손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대한 재질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재질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그 솔리드 엣지 재료 테이블 있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이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뭐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 1060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라도 재질을 동일한 거를 여러 개 넣어야 된다 하면 더블 클릭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깝겠죠. 자, 그럴 때는 다중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더블 클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선택 값 입력이라는 게 재질 적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재질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스테인레스로 해볼게요. 스테인레스 강으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자, 재료가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뭐 얘는 예를 들어서 2T다. 2T고 자, 얘는 지금 라지 벤트 프라킷이거든요. 얘는 1.5T. 자, 재질이 똑같다 하더라도 두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를 다르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M이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3으로 줘볼게요. 3. 근데 마찬가지로 얘 다중 선택하고 3 누르고 엔터 누르니까 안 들어가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다중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단축키로 F11번이거든요. 선택값 입력. 얘를 통해서 요 창에다가 3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픽시드 하우징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2.5T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2.5T로 바꾸고 자, 구핀 반경을 통일시키겠습니다. 0.3으로. 자, 구핀 반경은 자 0.3으로 입력을 할게요. 쫙쫙쫙 입력이 됐고요. 자, 연신율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신율은 그냥 제 마음대로 제 기준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두께가 2이고 각도가 90도라는 가정하에 얘의 연신율은 예를 들어서 2.7이다. 2.7이 되고요. 자, 1.5T짜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2.2다. 예를 들어서 2.2가 아니라 한 좀 더 줘볼까요? 한 2.4.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5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4.5로 입력해 줄게요. 4.5. 4.5 넣어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여기다가는 한 3.8 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연신율을 넣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솔리드 엣지에서는 중립계수라는 값을 쓰거든요. 그 연신율이 아니라.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기존에 일일이 계산하셨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자동 계산하게끔 했을 텐데 엣지에서는 그 기능까지 한 번에 넣었습니다. 중립계수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연신율만 넣어주고 중립계수 적용을 눌러주면은 얘가 이렇게 알아서 중립계수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만약에 얘를 좀 더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4.4까지 올렸다. 그 다음 중립계수 적용 누르면은 자, 얘 하나만 딱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냥 얘는 끄겠습니다. 오토플랫은 그냥 끄셔도 되거든요. 중간에. 자, 끄고 마찬가지로 스몰 벤트를 기준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스몰 벤트를 열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재료 테이블을 들어가 보면은 재질이 들어가 있죠. 알루미늄 1060. 그리고 게이지 등록 정보에서는 아까 3.17T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뀌었고요. 자, 구핀 반경 그리고 중립계수가 전부 다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 정보 값을 입력하게 되면 오토플랫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 뭐 업데이트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넣어주게 되면 혹시라도 사용자분들이 실수로 안 눌렀다. 그러면은 잘못된 값이 들어가게 돼서 약간 뭐 손해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기화 적용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 버튼이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판금 자동 전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개를 하는 거는 여기 있고요. 자, 자동 전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 전개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진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를 변경할 때와 동일하게 어떤 게 진행 중이고 어떤 게 완료가 됐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만약에 오토플랫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판금 형태로 바꿔주고 그거를 또 등록 정보를 넣어주고 펴서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지금까지 한 게 이렇게 그 생각보다 많은 시스템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플랫으로 굉장히 좀 편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토플랫이 없다고 하면은 머리 싸매고 그냥 계속 야근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오토플랫만 있으면은 퇴근하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걸어놓고 퇴근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딱 열어보게 되면은 뭐 100개든 1000개든 뭐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완료가 됐거나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완료가 됐는데요. 보면은 지금 토탈 몇 개, 성공한 거 몇 개, 실패가 몇 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저장도 해볼게요. 도면 저장. 자, 판금 자동 전개 후 도면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저장을 할 건지 폴더 구조거든요. 그래서 두께별로 할 건지 재질별로 할 건지 그리고 저장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적용 누르면은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 현황이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까 전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은 판계 자동 전개 후 도면 저장이잖아요. 자, 전개를 했기 때문에 전개를 두 번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면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금 자동 전개를 하고 도면을 저장할 거면은 첫 번째 눌렀던 버튼은 제외하고 그냥 두 번째 거를 눌러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개만 할 거면은 첫 번째 버튼 눌러주시고요. 전개하고 도면 저장까지 할 거다. 그러면은 두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로그에 보면은 저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DXF 파일로 계속 저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DXF 파일로 계속 저장이 되고 있고요. 실패한 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로그가 뜰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마찬가지로 뭐 에러가 뜬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은 판금물은 원래 한 가지 두께를 가지게 되는데 1T면은 전부 다 1T인데 뭐 예를 들어서 1T짜리가 갑자기 중간에 3T가 됐다. 이런 거 빼고는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폴더 열 거냐는 메시지가 떠서 눌러봤는데요. 자, 보면은 재질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별로 나눠져 있고 마찬가지로 끝 재료가 있죠.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열어보게 되면은 얘가 제대로 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뷰어를 선택해서 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개가 제대로 된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전개가 된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토플랫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도면 합치기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자, 도면 합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품 1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도면에 하나의 단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단품을 하나의 도면에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이제 도면 합치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네요. 잠깐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전체 선택을 하고 도면 합치기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선택을 클릭하고 도면 합치기를 누르면은 이제 한 줄의 배열을 몇 개로 할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T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T나 재질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두께로 돼 있기 때문에 T로 돼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T짜리인데 5개씩 끊어서 배열을 시키겠다 할 때는 이렇게 배열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미리씩 간격을 줄 건지, 그리고 저장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보만 넣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도면을 합쳐줘요. 뒤에 보시면 보이시죠? 자, 도면을 이렇게 쫙 합쳐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dd Auto DXF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뷰어에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오토플랫의 오토플랫 기능을 알아볼게요. 자, 오토플랫의 오토플랫 기능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애가 이 오토플랫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전개도 할 거고 도면 저장도 할 거고 이 작업을 모두 한 번에 할 거다, 합치기까지. 그럴 때는 이거를 순차적으로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오토플랫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전개해주고 도면 저장해주고 도면 합치기까지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해놔서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오토플랫 버튼 하나만 있어도 모든 작업이 가능할 텐데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놨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전개를 미리 해놨어요. 이제 도면 작업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토플랫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개까지 하겠죠. 그래서 굳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거기서 허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 놓고서는 만약에 오토플랫을 사기 전에 해놓은 데이터가 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전개가 돼 있다고 하면은 그냥 도면만 뿌리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사용자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알아서 쓰시라고 저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요. 저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구분해 놓은 게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합쳐보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미 어떤 특정 작업이 돼 있으면 시간이 2배로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도면 합치기까지 기능이 됐고요. 자,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께별로 저장이 되고 재질별로 또 저장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플랫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교육 보시면서 굉장히 오토플랫을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